보는 내내 개빡치는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왔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거칠지만 이게 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영화랄까요? 12.12 군사반란에 관한 전두환이라는 시대의 미친 새끼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떻게 자리를 꿰찼는지 사실적으로 연출한 분노의 영화. 오늘은 스포일러가 없는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과연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인지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소 감정적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태극기를 넣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보도록 할게요. 태극기 제발 많이 나오지 마라. 그럼 출발하시죠. 태극기 나오면 안 되는데 시작부터 소제목이 분노의 대향연. 서울의 봄, 그야말로 2시간 내내 갑갑하고 답답하고 씁쓸하고 분노가 치밀다 못해 후반부에 가선 폭주에 가까운 각성을 하게 되는 대단히 묵직하고 폭발적인 영화였습니다. 분명히 극영화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어느샌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사실감과 몰입감. 극장 내에선 계속해서 탄식이 이어졌고요. 오랜만에 모든 관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분노의 쌍욕을 외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입에 쌍욕이 막 나오면서 이번 영화는 드라마 제5공화국 이후 거의 20년 만에 12.12 군사반란을 미디어화한 작품입니다. 이 미친놈들 다수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놈들도 있긴 해서 그리고 혹시 제가 나이 든 사람들을 놈놈거리는 게 불편하시다면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놈들이 언급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거니 암튼 썩을 놈들과 그 후손 세력들의 명예훼손이나 지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부 가명을 사용했더라고요. 전두환은 전두광. 너무 잘 지었어. 노태우는 노태건.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어떻게 만들어도 욕을 먹기가 쉽습니다. 미화를 해도 욕을 먹고 비판을 하면 그놈들이 또 지랄을. 암튼 상당히 조심스러운 소재의 영화였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 부분에 있어서 욕먹지 않으려 어중간한 노선을 타지 않고 확실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화는 12.12 군사반란 이후 펼쳐지는 전두광의 광기 어린 행적을 나열해요. 군조직 하나회를 총동원해 서울을 잡아먹으려는 전두광과 그것을 막으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충돌. 정말이지 영화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엎치락뒤치락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개 속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3자의 입장을 부여해줘요. 영화를 계속해서 보고 있자면 악의 세력이라 해서 빈틈이 없고 한마음 한뜻인 것도 아니고요. 선의 입장이라고 해서 올곧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든 게 엉망진창에 답답할 정도로 무능한 인간 군상의 연속입니다. 솔직히 말해 전두광이 쿠데타가 정교하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성공했지? 저게 먹혔다고? 싶을 정도로 허술한데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비탄한 상황에 그저 탄식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참 영화를 보면서 답답함에도 레이어가 있구나.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막 새겨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김성수 감독님이 아수라 때부터 이런 감정선을 진짜 잘 우러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영화가 답답하기만 했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개그 코드도 있었고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화나기만 하는 영화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서 힘들겠다 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숨 쉴 틈이 제법 있었습니다.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구마 먹으면서 답답함이 차올랐다 그러면 김치 한 개씩 올려주고 또 답답하면 또 올려주고 덕분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라고 말한다면 말 다 한 거겠죠?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난 양의 배우들이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과장 좀 못해서 요즘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년 배우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작은 분량을 촘촘하게 경우에 따라서 순식간에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예고편을 일부러 안 보고 극장을 찾았는데 그 때문인지 반가운 얼굴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마케팅으로 일부러 배우를 숨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고 보니까 그 부분이 재미 포인트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어? 싱크로율이 꽤나 좋은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쉴 틈 없이 나 연기 끝내주죠? 이러면서 뽐을 내고 있다 보니 사람에 따라선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또 반대로 연기 대결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뽕을 뽑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의 역할을 숙지하고 가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극장을 간다면 가장 재밌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연기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두 배우 역시 황정민 배우와 정우성 배우겠죠. 김성수 감독의 전작 아수라의 배우들을 똑같이 기용했어요. 먼저 황정민 배우 이야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는 황정민 배우의 연기에 대해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특유의 억양과 스타일이 똑같다며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분명히 그 쪼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고 입체적인 연기였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전두광이라는 미치광이 캐릭터를 그저 광기에만 빠져있는 단순한 캐릭터로 연기하지 않은 게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각본 자체가 인물을 잘 표현한 덕이긴 합니다만 그 각본을 토대로 그 이상의 연기를 했다는 게 제가 느낀 황정민 배우의 연기였어요. 황정민 배우의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황정민이
황정민 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를 이 이상으로 표현하는 배우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딱히 대안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불호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정우성 배우. 제 리뷰를 계속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우성 배우의 연기에 대해 제가 비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눌하고 느리고 어딘가는 어색하고, 솔직히 말해 연기가 늘지 않는다는 게 언제나 느끼는 정우성 배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영화에 한해선 그마저도 꽤 어울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도 연기를 못한다고 느끼긴 했어요. 초반에는 사투리를 쓰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안 쓰고 또 지나면 쓰고, 연기 자체도 들쭉날쭉해서 어떤 씬에서는 되게 그럴싸한데 어디 가서는 또 엉망이고. 하지만 제가 어울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캐릭터가 가진 고유의 이질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존 인물 장태환 소장을 모티브로 하긴 했지만 이 영화에서 이태신이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개쓰레기 같은 반역자들과 멍청하고 무능한 군인들 사이에서 그나마 몇 없는 올곧고 능력 있는 캐릭터 같았거든요. 영화는 분명 이걸 의도한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영화의 배경과 캐릭터들이 너무 시궁창이다 보니까 이태신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저 빛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걸 또 정우성 배우가 하니까 얼마나 홀리해 때문인지 그가 말을 어눌하게 하더라도 톤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황정민, 정우성 두 배우 모두 김성수 감독과 참 잘 맞는다는 느낌이에요. 아수라에서도 찰떡 같은 캐릭터를 맡더니 이번 영화에서도 꽤 괜찮았고, 확실히 감독님이 두 배우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음 편에서도 이렇게 세 명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기와 상황 자체는 너무 좋아요. 딱히 경쟁작이 없다는 점도 크게 유리한 지점일 것 같고요. 영화의 러닝타임이나 관람 등급 역시 흥행을 기대하기에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되도록 많은 연령대가 이 영화를 관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분명 힘들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영화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부끄럽고 치욕스럽기에 이 영화를 봐야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아픈 사건을 기억하고 새기고 경계해야 합니다. 영화를 관람하며 우와 무슨 저런 시대가 있었냐, 지금이 살기 좋고 행복하구나 같은 생각으로 이어져선 안 돼요. 시대는 바뀌었고 그때와 같은 커다란 비극은 줄었습니다만 결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어딘가에선 수많은 고통과 침묵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의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층의 숨은 행포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소년들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는 서울의 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영화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하는 역사와 기억들 때문에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과 최종 관객 수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과연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오늘은 말하다 보니 괜히 씁쓸하고 막 그러네요. 정리해야겠습니다. 서울의 봄, 오랜만에 다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영화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에 따라선 평가가 천차만별로 다를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에 대해 아직 모르는 세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본다면 좋은 역사 입문서가 될 것 같기도 한 영화예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더 파고들고 알고 싶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롭고 재밌는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 너무 많이 나올까봐 중반부부터는 진짜 꾹 참았다. 진심.